헌법재판소가 그 말 많고 탈 많은 선관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게 무슨 말인지 같이 보시죠. 현직 재판관 8명 중에 6명이요. 판사 시절에, 법원 판사 시절에 지역 선관위원장을 겸직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영배 소장 등 진주시 선관위원장이었고요. 김영두 재판관 강릉시, 정정미 재판관 공주시, 정영식 재판관 평택시, 조한창 재판관은 제주시와 평택시, 정계선 재판관은 음성군의 선관위원장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관위원장 출신 재판관들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내세워서 선관위에 대한 견제 장치를 없앤 판결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과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현재 8명의 재판관이 있는데요. 나머지 2명,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하고 김복형 재판관도 그 어딘가에 아마 선관위원장을, 지역 선관위원장을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역 선관위원장은요, 판사들이 합니다. 그 지역의 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인사이동 때문에 아마 어느 지역에 가서는 선관위원장을 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사람이 훌륭하고 중립성을 지키기 때문에 선관위원장을 한 게 아니고 판사이기 때문에 지역 선관위원장을 하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감사원이 선관위를 그 직무감찰하면 안 된다 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잘 우리가 판단하기 단언하기 어렵지만 네. 아마 굉장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그 선관위와 법원, 헌법재판소 이 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있는 것 아닌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직 그 선관위 사무총장들의 그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들이 만약에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과의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자유롭냐?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임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 선관위원장을 판사들이 겸임하고 아마 이런 것과 연결이 돼서 뭔가 법원과 선관위 또는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이제 법원에 판사했던 분들이 대부분 선관위원장으로 가니까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저 같은 그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네. 저는 이런 의심을 하고 그런 문제는 아마 우리 현장 기자들도 좀 보다 주목하고 그 이런 그 세 개의 기관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좀 갖고 취재를 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후배들에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설정 변호사께 여쭤보고 제가 김진욱 대변인께 발언 기회 드리죠. 설 변호사님, 법관들이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맡도록 한 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법으로는 없죠. 네. 법으로 안 돼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법으로는 돼 있지 않고요. 보통 그 관행이죠, 관행. 그러니까 이게 보통, 관행 관습입니까? 예, 지방법원에서 지방법원장이라든지 부장판사들이 각급 그러니까 각 지역별 그 선관위원회 선관위원장으로 보통 보임을 되는 것이 관행이거든요. 저도 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법이 있다라는 부분은 저도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규정을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법관이 아마 겸임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판사가 하는 게 사법부의 소속인 판사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앙선관위가 어떤 헌법에서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 나온 것도 원래는 과거에 그 이승만 정부 시절 때 3.15 부정선거 당시만 하더라도 내무부 소속이었거든요. 내무부 중앙선거관리과였거든요. 근데 그것을 독립적으로 한다는 것이 행정부에서는 아예 관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사법부 출신들인 판사들이 이것을 겸직한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뭐 방금 다 그 최 의원님이나 정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고 아무리 이제 저분들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돌거나 1년에 한 번씩 돌으시더라도
팔은 이게 안쪽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던 직원들 그리고 같이 업무를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기관에서의 비리보다는 좀 관대하지 않을까. 좀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선관위에서 우리는 재판 받아도 괜찮아. 어차피 구속되지도 않을 거야.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어쩌지 입법적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김 대변인. 법도 없다는 거예요. 관례 관습에 따라서 지역의 법관이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게 돼 있는데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김세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영장 기각되고 뭔가 헌법재판소에서 선관위 면죄부를 주는 듯한 판결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의심받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데 거기에 또 헌법재판소 모두를 다 지금 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빈대 잡자고 초과 3간 다 태우자 지금 이런 주장하는 거고 똑같다 이렇게 전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을 이 판사들을 거기 선임한 이유가 있어요. 특히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이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정성 또 이 중립성 그리고 이 사법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립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관리의 장을 맡는다면 그래도 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깨끗하게 선거 사무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례가 이제 와서 보니까 다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적으로 내용은 결탁한 거 아니냐 그런 결탁이 지금의 이 모든 비리의 온상이다 이렇게 만들면 우리의 지금 사법 시스템 또는 선거관리 시스템 이 전반적인 걸 다 부정하는 것인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언이 있는데 지금의 이런 과정들 이런 토론의 모습들은 너무 나갔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런 상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그 민주주의 질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론이 들기 시작하는데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예.